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맘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고 혹시 증여세 신고하셨나요?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작년 8월에 아이의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아주 소량씩 한 주씩 주식을 매입해 오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신고 기준일 과거 10년 동안에 합산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식을 조금씩 소량으로 매입하니까 증여세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그리고 증여를 하게 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현듯 이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국세청에 문의해 본 결과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고 이제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입금할 때마다 껌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넣으면 넣는 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 날 제 계좌에서 자녀 주식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는데요.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 그러니까 8월 30일로부터 3개월, 그럼 9월, 10월, 11월 30일 이내에 제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녀에게 준 주식을 다시 매도를 해서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갈 때 증여세 한 번, 그리고 자녀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다시 현금이 이동할 때 증여세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증여세가 두 번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은 애초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분들은 손택스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PC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 홈택스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일단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자녀분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에서 만 14세 미만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시려면 휴대전화로만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휴대폰 인증도 함께 눌러주면 됩니다. 이용 약관, 정보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아이디도 중복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여세를 한번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납부 코너가 있어요. 신고납부에서 세금 신고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 세금 신고에서 증여세 보이시죠? 증여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 증여 신고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확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을 놓쳤다, 내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작성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제때 신고를 하는 거다 했을 경우에는 확정 신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은 확정 신고 작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증여세 신고 부분이 나오는데 증여받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증여일자는 내가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체크해 주시고, 그럼 수중자, 재산을 받은 자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둘째 아이 이름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올 수 있고요. 증여자의 관계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체크를 해주시고요. 증여재산의 구분이 나와요. 여기서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
챙겨주시면 되고요. 둘째 아이에게 입금했던 금액이 14만 5천 원이거든요. 14만 5천 원을 평가액에다가 기입을 해주시고요.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증여 재산 가액이 명시되고 합계까지 이렇게 14만 5천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 계산 입력이라고 해서 세액이 계산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 여기 26번의 직계 좀비속 항란에 증여 재산 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이제 빵원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꼭 진행해 주시고요.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 접수증이 나오고요. 증여 일자와 분담할, 분납할 세액,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처럼 소액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이렇게 증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매 건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한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 후 신고,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이제 신고 내역에 들어가셔서 서류들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 신고서 제출 목록이 나오는데, 부속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출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해서 n이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부속 서류 제출을 위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는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그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여기서 부속 서류를 제출을 하려면 아이의, 자녀분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제가 홈택스에 문의를 했을 때도 만약에 자녀의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첨부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면, 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과, 그리고 제 통장 사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민원 24에 들어가서 PDF로 다운을 받고, 나머지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간과했던 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제 통장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후에 자녀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 신고를 한 후 그때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